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오늘도 지금 어제, 그제, 지금 4일 동안 지금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회사에서, 들어오는 한 손님이 있어요. 신랑 한 분이 계셔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부터 지금 나는 오후에는 갤 줄 알았는데, 비가 계속 지금 내리고 있네요.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이제 이렇게 비가 그치면 굉장히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후에도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사진이 이쁘게 나오고 안 나고를 떠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부로 이렇게 우리 퍼펙트 손님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회사로 들어온 손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 들어서는 진짜로 마지막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회사 손님으로 봐서는 어제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제 2023년도 음력으로 마지막 이제 행사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밖으로 지금 카메라를 비춰두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은 실내 이렇게 이렇게 실내에다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한 분 나가셨습니다. 어제 한 분 나가고 오늘 지금 세 분이 나가신 거죠. 신랑으로서는 세 분이 나가시고 또 한 팀은 이렇게 짱안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9시 반쯤에 출발해서 이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혼하신 분은 이렇게 한홍베이로 내일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오늘 때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이렇게 회사에서 소개를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만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소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부가 좀 말을 좀 덜 들어요. 안 들어도 듣기는 듣되 약간 좀 거만하다고 해야 될까? 좀 거만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이 앞에 나갔던 신랑 중에 한 분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나이도 먹었는데 잠자리를 안 넣은 거예요. 신랑하고 잠자리를 안 해요. 그러면 잠자리를 왜 언제 하냐면, 잠자리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잠자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맞선을 봤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맞선을 봐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자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맞선을 봐가지고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잠자리를 안 한다고 하면 바로 깨버렸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깨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선택을 본인들끼리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깨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게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경우는 조심스러워요. 신부한테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는 못해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첫날 밤 딱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 그거 다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남자가 잘못인가 여자가 잘못인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요. 근데 여기는 신부가 잠자리를 안 한다라고, 혼인신고가 끝난 다음에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자리를 못 얻더라도 이렇게 진짜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리 기간이라든가 생리 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잠자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부는 잠자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혼인신고한 다음에 잠자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신고도 한국만 혼인신고한 다음에 한다면 괜찮은데, 만약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만 혼인신고한 다음에 한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한국까지 가가지고 한국 혼인신고까지 해야만이 잠자리 한다고 하면 머리 아플 일 아니겠습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혼식까지 했는데 잠자리를 안 한다고 한다면 짜증날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사항인데요. 이 베트남만 이렇게 혼인신고 오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잠자리 하는 것도 계속 신부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국까지 이렇게 그 혼인신고를 해야만이 잠자리를 하겠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워낙 길잖아요. 기간이 한국 혼인신고 하려면 뭐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혼인신고 하고 나서 한국에 혼인신고 하려면 비자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하는 거거든요. 빨리 안 해요. 잘못되어 버리면 괜히 나중에 좀 머리 아프잖아요. 한 번 혼인신고 해놓으면 그것도 한국 굉장히 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트남을 무조건 먼저 합니다. 그리고 비자 접수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한국을 혼인신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 하고 나서 혼인관계증명 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마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신랑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잠자리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맞선을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다른 데서 서로 만났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한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봤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잠자리를 하고 나서도 잠자리를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잠자리 거부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했어요. 좀 지나다가 한국 혼인신고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잠자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갖고 잠자리가 제대로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잠자리를 못 한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못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못 가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랑하고 신부하고 서로 좋다게 하고 만났는데 회사에서 괜히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상 쓰면서 말하고 큰소리씩 높이게 되면은 신부가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자리뿐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용돈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용돈도 회사를 통해서만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뭐 억지 부리면서 나한테 직접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그런 경우도 머리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맞선을 직접 관리를 아는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신랑이 알아서 이렇게 회사 측에서 알아서 해보라고 그냥 맡겨버리면 괜찮은데 애매모호한 경우는 이렇게 회사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잘못해갖고 회사 때문에 깨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는 그 룰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룰이 그 룰대로 움직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회사가 상당히 잘못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신랑이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좋지 않는 감정 가지고 한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싫잖아요. 그런 말 듣기가. 응? 우리가 이제 맞선 보면서 했던 애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다시 재추진을 이제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부의 또 성향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중간에 또 마담이 있잖아요. 마담한테 이렇게 상당히 나쁜 말도 하면서 거칠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면서는 첫날 밤에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결혼 기간 동안에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우리는 절대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있더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제 서류만 담당해가지고 우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류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류만 진행하는 경우는 신부가 어떤 거 잘못이 보여도 뭐 말 못해요. 말도 안 듣지만 우리가 또 함부로 말도 못해요. 서류만 그냥 이렇게 뭐 해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 신부 상당히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하는데, 그것도 신랑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응? 신랑한테 말하면은 뭐 당신네들이 안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지나쳐요. 그냥 지나치고 신부한테 어떤 소리만 준비해 오십시오. 우리 신랑한테 어떻게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소리를 준비하십시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용돈 같은 이제 서류는 용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행사까지 모두 진행한 상황에서는 용돈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마도 아니고 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얼른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고 용돈도 이제 용돈의 문제인데요. 용돈은 신부한테 직접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신부가 우리한테 타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관리가 안 돼. 그것도 하나 관리고 굉장히 중요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용돈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그대로 30만 원 입금하면 30만 원 그대로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믿고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들은 자기한테 넣어주라고 한다고. 지금 본인한테 직접 넣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